자, 미적분 7단원이죠. 필수 유형 쭉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보면 수렴하는 수열 개꿀딱.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다 수렴하는 놈이니까 리미트는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파라고 잡아놨으니까요. 알파 더하기 1분의 2 알파 빼기 3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게 4분의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요것도 곱하고 요것도 곱하면 8 알파 빼기 12는 3 알파 플러스 3이 되고요. 얘는 5 알파는 15다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알파는 뭐다? 3이다. 알파 구하는 거 맞았죠? 네, 필수형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래서 0분의 0꼴인데 사실 이것도 보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분수 안에 분수를 없앨 수 있는 n3승을 곱합니다. 분모 분자 n3승을 곱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빼기 2분의 그 다음 5n제곱 플러스 3n이다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이 형태만 보면 무한대, 이 형태만 봐도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제일 빠른 놈은 n제곱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제일 빠른 놈, 즉 차수 비교를 해야 되지만 정확한 원리로 푸는 겁니다. 제일 빠른 놈 n제곱으로 분모 문제 다시 한번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n제곱분의 2 분의 5 플러스 n분의 3. 분명 처음식이랑 다른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라는 것. 그래서 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n을 곱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처음부터 n을 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우리가 더 타당성 있는 풀이, 뭐 이게 여기서 분모 문제 n을 곱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처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그걸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알았죠? 자, 필수형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n에 대해서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샌드위치 정리를 쓸 것 같다.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를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찾는 건 이게 목적이 됩니다. 맞나?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은 첫 번째 방법 그냥 이게 이 모양에 대한 극한의 질문이니까 여기 가운데를 요 놈의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5를 곱하게 되겠죠. 그러면 5an이 될 것이고 15n 제곱 플러스 15n, 그 다음 분모 분자에다가 양변에다가 n 제곱 플러스 2n을 나눕니다. 근데 부등식에서 문자 막 나누면 되는데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네, 0으로 갈 수 있는 놈이니까, 0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나누면 안 되는 그 문자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n제곱 플러스 2n은 무조건 양수죠. n이 자연수니까요. 그래서 양변을 다 나눠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극한식의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씌우죠. 그럼 여기도 리미트 씌우고 여기도 리미트 씌우고 여기도 리미트 씌웠어. 그럼 그때부턴 등호가 붙는다는 거 엄청 중요한 거지. 그랬을 때 얘는 15다.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된다. n제곱 플러스 2n분의 5an이다. 그 다음 얘는 15가 된다. 맞지? 얘도 15가 되는 거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조금 야매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양변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발산, 얘도 발산이에요. 그러면 수렴하게 하려면 얘도 2차니까 분모가 2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양변에다가 n제곱으로 나눈다는 것.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n분의 2, 그 다음에 n제곱분의 an, 그 다음에 도 3 플러스 n분의 3이요.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씌웠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씌우면 얘는 3이 될 것이고, 그럼 얘도 리미트 씌웠고 얘도 리미트 씌우면 3이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극한값은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an을 n제곱으로 나눈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n제곱으로 나눠본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n분의 2분의 5 곱하기 n제곱분의 an이 될 것이고, 얘는 1, 얘는 0, 얘는 5, 얘는 3. 그래서 15의 값을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한번 풀어봤는데 뭐 둘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다음 필수형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형 4번 등비 수열 an이라고 하니까
AN을 AR의 n-1승으로 일단은 잡겠습니다. 그리고 극한식에 대입을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3의 n승 플러스 2 곱하기 2의 2n 빼기 1제곱 분의 ARn-1승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근데 이런 등비수열, 얘 분모에도 등비수열이 보이고요. 분자에도 보인다. 그럼 항상 해야 될 건 지수통일. 계속 강조하죠, 학생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2의 2n승인데 지수를 n으로 통일시킬 거니까 4의 n승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r분의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게 3이다라고 했고. 그러면 일단 지수통일이 됐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R이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극한값은 3으로 수렴했단 말이야. 그럼 빠르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3의 n승, 여기 4의 n승, 둘 중에서는 얘가 제일 더 빠르죠. 그래서 얘는 무시되잖아. 4의 n승에 비하면. 그럼 얘는 3의 n승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r이다라는 게 이 4의 n승보다 느리다라고 하면, 즉 분모가 더 빠르다라고 하면 그건 0으로 수렴할 거고, 만약에 이 r의 n승이 4의 n승보다 빠르다라고 한다면 더 빨리 커진다는 거겠죠. 빠르다라고 한다면 분자가 더 큰 건 더 빠른 거니까 그거는 극한값이 무한대 발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으니까 빠르기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R의 n승과 4의 n승이 빠르가 다 똑같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4의 n승으로 나누겠습니다. 정확한 발상으로 좀 풀려고 해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3의 n승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r분의 a 곱하기 4분의 r의 n승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여기도 4분의 1의 n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무조건 0으로 수렴, 이놈은 무조건 0으로 수렴. 그리고 분모는 2분의 1. 그 다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진동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따라서 4분의 r은 1이 돼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없어져서 r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답은 쉽게 맞췄었는데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야. 빠르기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4의 n승과 r의 n승이 빠르기가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사실 절대값 r이 4랑 똑같습니다. 빠르기라고 하면. 그래서 r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기만 비교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로 4의 n승으로 나눠서 이 모양을 본 거고, 우리가 지금 분모는 2분의 1로 가는 상황, 그럼 분자는 요 놈만 딱 남은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진동형이 돼버리니까 그건 수렴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r은 무조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갔지?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면 분모 문제 2r을 곱하죠. 그래서 r분의 2a가 되는 것이고 그게 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r은 4가 되는 거니까 a는 6이다 라고 결론 줄 수 있겠네. 따라서 우리는 a2를 구하는 거고 a2는 ar과 똑같은데 a는 6이고 r은 4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식에서 요 놈의 모양을 한번 찾아줘봐봐 라고 했으니까 이 ln과 ln 플러스 1의 값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맞나요? 자, 지금 pn의 x좌표는 4의 n승으로 나와 있고 pn은 여기 곡선 위의 점이니까 pn의 좌표는 4의 n승, 루트 4의 n승, 즉 pn의 좌표는 4의 n승, 2의 n승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pn 플러스 1이다라는 것은 4의 n 플러스 1승, 루트 4의 n 플러스 1승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pn 플러스 1이라는 점은 4의 n 플러스 1승,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ln, 즉 pn과 pn 플러스 1의 거리가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 말입니다. 그러면 거리 공식을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수 통일을 말해서 어차피 이 x좌표끼리 빼야 되고 y좌표끼리 빼야 되는 거니까 pn 플러스 1의 좌표를 4 곱하기 4의 n승 그 다음에 y좌표를 2 곱하기 2의 n승으로 바꾼 다음에 이 ln이라는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 뺀 거 즉 3 곱하기 4의 n승의 제곱으로 그 다음 요거에서 요거 뺀 거 그러면 2의 n승의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9 곱하기 4의 2n승을 쓴 사람 없겠지? 선생님 항상 n의 개수를 1로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16의 n승 플러스 4의 n승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ln을 찾아버렸네. 그러면 여기 대신에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끝나는 거죠? ln을 구할 수 있습니다. ln은 루트에다가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의 n 플러스 1승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마무리 지러 갑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ln의 제곱분의 l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제곱을 나눠주면 루트가 사라진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 곱하기 16의 n승 플러스 4의 n승 분의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의 n 플러스 1승 아 불편하다. 뭐가 불편해? 지수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기를 빼내주면 9 곱하기 16 144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빼주면 4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일 빠른 놈 찾으러 가겠습니다. 위에서는 원리를 많이 이용했으니까 이번 좀 빠르게 풉시다. 자,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도 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제일 빠른 놈은 16의 n승이죠. 그래서 16의 n승의 개수만 바라본다면 그거의 극한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호. 자,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AN은 4 플러스 N 마이너스 1기로 잡아야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이 어떤 그지 같은 모양의 더러운 모양의 일반항이 있는데 그거의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조금 타당성을 쌤은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중요한데 이게 AN이 등차 수열을 준 이유가 AN은 N에 대해서 1차식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됐나? 그러면 갑자기 N에 대해서 차수를 알게 되면 뭔가 1차분의 1차, 1차분의 1차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명제를 끌고 옵니다. 뭘 끌고 오냐? 그 급수가 어떠한 급수 명제 설명합니다. 급수가 수렴한다면 극한은 그 일반항의 극한은 0이어야 됩니다 라는 걸 끌고 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급수 자체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AN은 N에 대해서 1차식이니까 뭔가 두 개 비슷하다 했잖아. 맞지? 1차분의 1차, 1차분의 1차. 그럼 그거의 극한값을 한번 극한값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극한식을 세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AN 대신에 뭐를? 요 놈을 넣겠습니다. dn 빼기 d 플러스 4로 넣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다? 0이 돼야 된다. 극한값이 0이 돼야지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1차분의 1차니까 d로 수렴할 것이고 얘는 1차분의 1차니까 3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게 0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럼 d는 3이다라는 걸 알게 됐네. 왜 극한식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N은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AN을 3N 플러스 1이다 라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S를 특이하게 구해라 라고 하네. 그럼 이제 급수를 빡세게 이제 구하러 가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3N 플러스 1 그 다음 빼기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셋째, 그러면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분술꼴 중에서는 통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수분해도 있고요, 뭐 이제 유리화도 있고 엄청 많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분자의 차수를 낮춰본다라는 겁니다. 분자가 지금 분모랑 똑같이 1차란 말이야. 그럼 분자를 더 낮은 차수로 낮춰볼 거야. 분자를 말이야. 분자를 분모보다 더 낮은 차수로 낮춰볼 거야. 그럼 요 같은 경우는 n분의 3n 플러스 n분의 1로 바로 째면 3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짤 수가 있는 거고 요 같은 경우도 n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n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렇게 쨌을 때 3 플러스
3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뺀다라고 했을 때 3, 3 날라가고 그러면 이 일반항 모양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모양으로 바뀌는구나로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때 등차 혹은 등비형은 뭐 이런 알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고 하면 소거 형태로 만들라고 해서 이 빼기 모양을 찾아주면 좋은데 지금 바로 그 모양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 급수를 리미트 시그마로 잽니다. 리미트 부분합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거 됐지? 그럼 이거 부분합 구하러 가자. 부분합 계산하면 1 넣기, 그 다음에 2 넣기, 그 다음에 3 넣기, 그 다음에 4 넣기, 쭉쭉쭉 규칙 좀 찾았으면 끝에 두 개 정도 n 플러스 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뒤 한 칸 띄고 앞, 뒤 한 칸 띄고 앞, 뒤 한 칸 띄고 앞, 뒤 한 칸 띄고 앞. 앞에 두 개 살아남으면 뒤에도 두 개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제 부분합을 계산한 건 2분의 3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는 거고, 거기 앞에 리미트 있던 걸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3으로 간다. 얘 어차피 0들이니까. 그래서 s는 2분의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나름 좀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다 라고 돼 있네. 그러면 AN을 등비 수열의 일반항 AR의 n-1승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부터 하러 갈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의 제곱인데 얘를 a 제곱 곱하기 r 제곱의 n-1승으로 바꿔야 되겠지. 맞나요? 그래야 우리는 n의 개수가 1이 되고 공비가 r 제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등비급수, 이것도 등비수열인데 등비급수가 수렴했네. 그러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인데 첫째 항이 0이면 뭐 수렴값은 0이 아니겠죠. 여기 아니었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0인 건 제외하고 1 빼기 얘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이건 제외하고 요걸 풀었을 때 R은 요런 범위가 만족되어야 돼 라고 체크 한번 해주시면요, 얘는 수렴하는 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실제로 6이다 라고 돼 있지만 식을 설정하면 등비급수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하지. 근데 그게 6이다라는 걸 힌트로 얻게 된 거야. 맞지? 그 다음은 요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거, 뒤에 게 좀 더 간단해 보여서 뒤에 걸 먼저 했는데 이제 앞에 주어진 식을 정리하러 갑시다. 일단 AN은 AR의 n-1수로 설정돼 있잖아. 그럼 AEN 빼기 1이라는 것은 AR의 EN 빼기 1승, 그리고 등비수열의 n의 개수 항상 1로 만들어줘 라고 했으니까 얘는 R분의 A 곱하기 R의 제곱의 n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AEN승은요, 미안, 이거 실수했네. EN 빼기 2승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A 곱하기 R 제곱의 n-1승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AEN이 AR의 EN 빼기 1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R분의 A의 R 제곱의 n승으로 바꿔집니다. 했지?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설정했으면 각각이 수렴하는 모양이 되죠. 우린 미리 R제곱이 이 범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각각의 공비가 이놈들이니까요, 우린 이걸 분배시켜서 수렴값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1 빼기 요것부터 합니다. 1 빼기 공비 분의 n에 1 넣었을 때가 첫째 항 a죠. 그 다음 요것도 이놈도 1 빼기 r 제곱 분의 첫째 항은 n에 1 넣었을 때 그러면 ar이 됐네요. 이게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후,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 묶어내겠습니다. 뭐로? 1 빼기 r 제곱 분의 a로. 그럼 얘는 1 빼기 r 이것만 남게 되고, 약분을 때리면 1 플러스 r분의 a는 3이다가 정리되겠네. 그럼 이거는 3의 1 플러스 r로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찾았던 요놈의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놈은 1 빼기 r 제곱분의 a 제곱이지, 이거 제곱이지. 9 1 플러스 r의 제곱은 6이다라고. 됐어? 아우씨, 생각보다 빡세네. 자, 이렇게 되겠죠? 쌤이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여기는 인수분해 합차,
그 다음에 3, 1 플러스 r의 제곱은 2다. 요거 지워지고요. 양변에 곱하면 3 플러스 3r은 2 빼기 2r. 5r은 마이너스 1. r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그럼 찾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한대. a는 3 곱하기 5분의 4요. 그래서 5분의 12. 그러면 an을 찾아버렸지. an은 뭔데? an은 5분의 12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그래서 바로 급수를 씌워버리면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이 되는 것이고, 분모 분자에 5를 곱하게 되면 6분의 1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생각보다 복잡했다. 맞지?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도형이 나왔네요. 됐지? 8번 한번 보면 이렇게 도형이 나오고 닮음이 쓰이는 문제가 나오면 등비급수일 확률 99.9%.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건 요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첫째 항을 먼저 찾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지름 1이라고 알려줬거든. 그럼 첫째 항은 되게 쉽지 않습니까? 맞죠? 첫째 항이다라는 것은 네, 첫째 항을 뭐라고 잡은 문자 뭘로 잡았노? S1이요. S1 이걸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미안. 여기를 그냥 AN이라 하랍니다. A1 여기 넓이를 첫째 항의 이 첫 번째 그림의 넓이를 A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이 4분의 파이니까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r 제곱 세타, 즉 8분의 파이가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음 항을 찾으러 가야 되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공비를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 두 번째 도형은 어떻게 그려졌나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 O2랑 OA2랑 이거랑 평행하게끔 O2에서 이렇게 쭉 끄었대요. 그리고 O1에서 B1으로 쭉 끄었대요. 그리고 만나는 점이 여기가 A2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됐지? 그 다음은 이걸 그대로 뭐 끼웠으니까 이건 동의각에 의해서 똑같이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똑같은 형식으로 얘는 이렇게 6분의 파이 30도와 45도가 되도록 이렇게 부채꼴을 자른 상태에서 그 중심각을 이렇게 나눈 거겠지? 이해 갔나? 그럼 똑같은 부채꼴이니까 중심각이 서로 같으니까 닮음인 거 맞지? 그럼 닮은 B를 찾으려면 이 두 번째 부채꼴에 뭐를 찾아줘야 돼? 반지름을 찾아줘야 돼. 그럼 반지름 찾으러 갈 거야. 자, 여기가 지금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몇 도야? 생각보다 복잡하다잉. 여기가 몇 도야? 45도죠. 그럼 이거는 무슨 각? 여기는 억각. 그래서 여기가 45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지?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길이는 여기가 1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x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여기 이 삼각형을 따로 빼냈을 때, 여기가 30도란 특수각, 여기는 45도란 특수각, 30도란 특수각 대변의 길이를 x, 그리고 45도란 특수각의 대변의 길이를 1로 잡은 상태에서는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x를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30분의 x는 사인 45도분의 1이 되는 거고, x다라는 것은 사인 45도분의 사인 3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루트 2분의 1이라서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첫 번째 도형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도형에서의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닮은 비가, 즉 길이 비가 이거. 그럼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 비는 1대 얘 제곱한 거. 얘 제곱 대 얘 제곱인 거지.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형에서, 요 첫 번째 도형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2가 되고, 또 2분의 1을 곱하면 2가 되고, 또 곱하면 이렇게 되는,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넓이, 이런 도형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을 때 모든 것들 다 더한 값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8분의 8파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분모 문제 8을 곱해주면 8 빼기 4분의 파이, 즉 4분의 파이가 최종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